HK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중국 공산당이 1일로 7월 1일로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天安门 광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린 경축 행차에서 중국에 맞서는 외국 세력에 대해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도착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았네요. 네, 중국 공산당이 7월 1일로 창당한 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원래 창당한 날은 7월 23일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을 수립한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 7월 1일을 공산당 창당일로 정하면서 이제까지 7월 1일로 이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졌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중국 공산당은 100주년 기념 행사를 베이징 시내에 있는天安门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중국이 창당 기념식을天安门 광장에서 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산당원과 대표 등 7만여 명이 이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 이들은 손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에 붉은 깃발을 들면서 공산당이여 영원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아주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100주년이다 보니 이 공산당 지도부들 총 출동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전원 참석을 했고,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도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장점인 전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현재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 모두가 다 양복을 입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공산당 총서기만 양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 중국의 인민복 색깔이 몇 가지 있지 않나요? 네, 검정색, 회색, 그리고 국방색 계열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 시 주석은 회색 인민복을 입고天安門 성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天安門 성류 벽에는 역시 회색 인민복을 입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아주 크게 걸려 있는데, 주요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 혼자 마오쩌둥과 같은 회색 인민복을 입은 것은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논평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약 1시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이룬 업적, 군과 사회 현대화, 외세에 대한 경고, 홍콩, 타이완, 마카오에 대한 다짐, 그리고 향후 부흥에 대한 목표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좀 짚어보죠. 네, 시 주석은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이룩하게 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샤오캉 사회란 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를 누리는 사회라는 뜻인데,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은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날 기념식에서 드디어 샤오캉 사회가 실현됐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 주석이 제시했던 이른바 두 개의 100년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 이 두 개의 100년을 목표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창해 왔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렸던 샤오캉 사회였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현대화였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마찰이 잦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시 주석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나요? 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압박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중국은 어떤 외국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예속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14억 중국민에 의해 강철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으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경고를 했습니다. 아, 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홍콩의 민주주의 침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중국에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경축사에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은 모두 우리 중국이 안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건 중국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또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은 일국 양제의 원칙과 정신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타이완에 대해서는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시 주석의 발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군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해서는 더 세계적 수준의 무기 현대화에 그런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고삐를 조였습니다. 네. 자, 이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식도 있었나요? 열병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젠20 15대 그리고 헬기 등을 동원한 에어쇼가 펼쳐졌는데요. 전투기 편대는 7월 1일을 상징하는 71 이 숫자 형태의 대형을 만들었고, 이 헬기들은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이 백자의 모양을 선보여서 또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다른 중화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본토 중국과는 달리 홍콩 또 타이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홍콩이 바로 7월 1일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을 맞은 날이면서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꼭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뭐 관련 행사나 또는 시위도 있었겠지만 올해는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포기를 하고 타이완과 대등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도착했다고요? 네, 프랑스 정부 산하 기관이 보낸 새로운 자유여신상이 6월 30일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9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 이 항해를 거쳐서 이날 뉴저지 항에서 하역 수석을 밟았고 뉴욕의 앨리스 섬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축일 가운데 하나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그래서 관심이 고조됩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크기를 줄인 복제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형은 원형 그대로 본떴지만 높이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로 훨씬 작습니다. 지난 1878년 원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을 때 썼던 주물을 이 3D 스캔, 이 3차원 입력하는 첨단 방식으로 제작을 한 것이라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합니다. 네. 프랑스인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한 지 약 135년 만에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을 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왔던 건데 뉴욕 도심을 바라보는 리버티 섬에 설치가 됐습니다. 높이가 거의 100m입니다. 98m에 이르러서 아주 먼 곳에서도 이 자유의 여신상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채 배를 타고 뉴욕에 들어오던 이민자들이 이 미국을 접할 때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조형물이고 또 뉴욕의 또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도 이 미국의 상징물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렇습니다. 관광 또는 뭐 방문차, 동부나 뉴욕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꼭 한번 뭐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인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해도 평상시에는 연간 450만 명 이상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프랑스에게서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보답을 했나요? 네, 미국도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프랑스에 보냈었습니다. 수도 파리 시내 센강의 인공섬인 시뉴섬에 같은 모양으로 높이 22m짜리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네. 지난 1889년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발발 100주년을 기념해 그 보답으로 또 만들어 준 것이고, 이 파리의 뉴욕 자유여신상은 뉴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뉴욕에 있는 거 하나, 파리에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착한 것까지 이 자유의 여신상이 모두 세 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뉴욕 지금 리버티 섬에 있는 것이 원본이고요. 이 밖에도 모조품들이 애리조나, 라스베이거스나 도쿄 등 세계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자유의 여신상 어디에 설치되나요? 네, 지금은 뉴욕에 있지만 수도 워싱턴 DC에 이제 있게 됩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저 앞뜰에 세워질 예정인데요. 대사관 측이 프랑스 국립미술공회원으로부터 10년 대여 계약을 맺은댔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이 작품이 지난 10년 동안 파리 시내에 있는 프랑스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예. 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파리 시내에 있는 박물관 입구에 서 있었던 걸 옮겨온 건데, 이 프랑스 측이 이렇게 대여 계약을 통해서 두 번째 자유 여신상을 보내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양국 간의 우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가 해설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계획이 바로 된 게 아니라 지난 2019년에 확정이 됐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실행이 미뤄져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것을 또 축하하고 또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미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인들이 자유의 여신상 축소판을 그럼 곧 볼 수 있나요? 네, 어제 뉴욕 시내에서 환영식이 열렸고 원본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보는 곳에 일단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뉴욕에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워싱턴 DC로 운송 절차를 밟고 오는 7월 14일에 공식 제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바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인데 이 날을 또 함께 기념을 하면서 7월 14일 날 공식 개막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